자녀를 상위권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님의 입시에 대한 관심은 남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공부만 잘하라고 다다다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 스스로 입시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공부하시고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부모님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나 학원이나 컨설팅에 상담을 받을 때 아니면 주변의 입시에 대해 잘 아는 지인분한테 설명을 들을 때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현재 자녀분의 공부 상태와 목표하는 대학에 맞게 입시 전략을 짤 수 있는 기초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운제나 영어입니다. 복잡한 입시 전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수시. 수시는 대학 입시 조기 전형으로 수능 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전형이 있습니다. 1. 교과 전형. 국어, 수학, 탐구, 한국사, 내신 성적을 재받아서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지원자의 내신 성적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겨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에 한해서 성적 순으론 합격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전체 과목을 관리해야 되고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면 생기부, 세특이나 창체 활동 같은 생기부로 채워넣어서 내신 성적보단 상향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학종 전형이라 일반고라면 특목, 자사고에 비해서 월등한 내신 성적과 어느 정도 생기부가 된다면 지원해 볼 만합니다. 일반고에서 실제 합격자의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아서 경쟁하다 보니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를 떨어지면 바로 불합격되고 보통 1단계 서류 70%와 2단계 면접 30%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가 없어 경쟁률이 높고 수시 6강탈이 나올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3. 논술 전형. 일반적으로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전형에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수십 대 1 이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논술을 보러 시험장에 가면 실질 경쟁률은 반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은 대부분 없고 대학에서 일부 교과나 출결을 일부 반영하지만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언어, 수리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상향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별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보시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특별 전형, 농어촌 전형이나 기예균 등 전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집 인원이 소수라 전년도 입시 결과가 의미가 없는 편이고 당에 지원한 학생들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대부분 한두 명 모집이라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학종 전형으로 면접 준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수능 최저는 대부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고 수능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학별 반영 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진학사 사이트나 대학 어디가 아니면 목표하는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서 작년 합격 점수를 확인해서 꼼꼼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지원 횟수 6곳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육사, 공사, 회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은 수시 지원하는 6곳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대학도 수시 접수가 가능한데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은 수시 6장 안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시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 등록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시 지원 시 한 대학에 한 번을 지원할 수 있느냐,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대학별로 다양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여도 전형별로 다양하게 지원 가능한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별 입시 요강에 복수 지원 여부를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대학, 이 과를 목표하는 자녀를 두셨다면 학교에서 체크해주세요. 하지만 같은 전형으로
복수 지원은 안 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경영과는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첫날에 지망 대학을 사전에 입력 저장하고 지원하는 대학의 전년도 대비 경쟁률이나 모집 인원 증감을 체크하면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에 접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서 접수 기간과 대학별 접수 기간 및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3. 논술이나 면접 일자가 겹치지 않게 확인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4. 원서 접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학사 어플라이와 UA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할 때 6평, 9평 성적 기준으로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이상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수시 최저 기준 충족,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도 하죠.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를 변별하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저안의 수능 등급입니다. 최저, 수능 최저 등으로 불리기도 해요. 대부분 특정 과목들의 등급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합 5라면 최소 수능에서 한 과목은 2등급, 다른 한 과목은 3등급을, 아니면 한 과목 1등급, 다른 한 과목 4등급해서 2개 과목의 합을 맞추시면 됩니다. 최저 학력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합격자 수가 수시 모집 인원에 미달이어도 무조건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결혼은 모두 정시 모집으로 이월됩니다. 수시 납치,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수시 대학보다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정시 대학이 높게 나온 학생이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수시에 하향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는데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정시를 지원했을 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수시를 합격해버려서 정시 지원 자격이 없는 학생이죠. 수시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신 성적만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 면접, 생기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시를 지원해야 합니다. 고1, 고2가 아닌 고3 6평, 9평 성적을 기준으로 우주상향, 상향, 적정, 하향으로 전략적으로 수시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수시 필수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생기부는 생활기록부, 세특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학생의 담당 교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관찰한 학생의 태도, 학습 능력 등을 기록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세특 작성 시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서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관찰한 학생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면서 1년간의 총평을 작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온전히 담임 선생님의 영역이어서 다른 항목과는 달리 수정 및 첨삭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학생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어차피 행특에 본인들이 관여하기 힘드니까 창책, 세특에 집중하고 행특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는데 이를 대체하는 게 행특이라서 이전보다는 그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창체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의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관련 역량을 대학에서 평가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동아리의 청소년 단체 활동은 기재할 수 없고 자율 동아리 활동은 기재는 하지만 대입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진로의 희망 분야 역시 반영되지 않고 봉사는 특기사항을 적지 않고 개인 봉사 실적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직접 지도한 봉사 실적은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대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수행한 창체가 학업, 진로, 공동체의 역량을 어필하는 데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학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 지원 횟수는 총 3회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 각 한 군데씩 총 3곳에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실기나 면접 일정 등의 전형 일정의 이유로 가, 나, 다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시나 정시에서 만약에 2대학 이상을 합격한 경우에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으로 최종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대학에 합격해서 사전 등록을 했는데 1지망 대학에서 추가 합격이 됐다면 기존 합격한 대학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 포기 신청을 한 다음에 1지망 대학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중 등록을 하면 불합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합격 발표. 일반적으로 최초 합격부터 3차 추가 합격까지는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공고하고 4차 이후부터는 전화로 추가 합격을 알리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 전화번호를 기재한 순서로 순차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분이 예비 번호를 받았다면 전화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엔 모의고사 성적표의 필수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에 나와 있는 지표와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대학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겠죠. 1. 원점수. 모의고사를 채점해서 계산한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모의고사에서 2점짜리 하나를 틀렸으면 98점. 이 점수가 원점수입니다. 근데 수능은 상대평가라 절대평가인 영어를 제외하고는 내 점수보다는 몇 등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표준점수. 시험의 난이도가 반영된 점수입니다. 모의고사 점수의 상대적인 학생의 위치죠. 평균보다 잘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표준점수 평균값이 평균보다 잘하면 표준점수가 100점보다 높고 평균보다 못 봤으면 표준점수가 100점보다 낮게 나옵니다. 3. 백분위. 시험을 본 전체 학생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학생보다 낮은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만약에 모의고사 백분위가 90이면 학생보다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90명이 있으니까 내가 상위 10%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의 현재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백분위입니다. 등급. 표준 점수에 따라서 전체 학생을 9개 등급으로 나눠놓은 거죠. 학생이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상대평가에서 1등급은 상위 4% 이내입니다. 2등급은 상위 11% 이내, 3등급은 상위 23% 이내, 또 9등급은 하위 4%에 해당합니다. 수능 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과목인 사탐, 가탐이 있습니다. 국어는 공통으로 문학, 비문학인 독서를 보고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봅니다. 수학은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과탐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고 사탐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정치와 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상대평가입니다.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용어를 수능을 보고 나면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익숙하시죠? 물수능은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쉬워서 등급 컷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 하나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수능을 말합니다. 최상위권 변별에 실패했다고 보고 만점이 돼야만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불수능은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변별력이 확보는 되지만 일반적으로 물수능에 비해 물수능이 상위권에 유리합니다. 애매한 1등급과 중상위권의 점수 변동이 커서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될 위험이 높은 게 불수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 대학 입학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짝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당장 아이 스스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세요. 입시에 대해 무관심하시다가도 고3이 되자 부랴부랴 컨설팅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컨설팅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격변하는 입시판에서 많은 비용을 들인 컨설팅이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컨설팅에서 추천받은 대로 원서를 냈는데 하나같이 경쟁률이 높아서 망한 경우도 봤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물론 계시지만 결국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결정입니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라도 전형이 여러 가지고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비가 다 다르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맞춰서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을 하거나 대학별 입학처에서 전년도 입학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고1이면 당연히 수시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더 멀리 넓게 보고 수능을 미리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고3이 돼서 수능을 준비하면 되지 않나? 나는 아니란 생각으로 있다 보면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목표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월등해야만 상향, 우주 상향을 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 학부모님도 수험생 못지않게 공부해야 할 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아직 입시에 대해 몰라서 헤매고 계실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